370년 2월 볼가강 동쪽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수천 수만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전사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볼가강 서쪽 초원에 살던 알란족, 그들은 강력한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초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온 전사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알란족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고트족이었습니다. 게르만족 중 가장 강력한 부족, 에르마나리크 왕은 110세까지 산 전설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흑해에서 발트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온 전사들이 국경을 넘자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에르마나리크는 자살했습니다. 다음 왕 비티미르가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고트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싸우다 죽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서쪽으로 로마 제국 국경을 향해 376년 여름 도나우강 북쪽 20만 명이 넘는 고트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들은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강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트족 사절이 로마 진영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싶습니다. 로마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로마 황제 발렌스는 고민했습니다. 20만 명,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발렌스는 허락했습니다. 건너오라. 그런데 로마 관리들이 문제였습니다. 고트족을 착취했습니다.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뜯어냈습니다. 고트족이 분노했습니다. 378년 8월 9일 아드리아노플 전투. 로마군 2만, 고트족 2만. 해가 질 무렵 전투가 끝났습니다. 로마군이 전멸했습니다. 황제 발렌스가 전사했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으킨 그들, 동쪽에서 온 전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훈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서쪽으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후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북방 유목민족 시리즈 12부작을 시작합니다. 훈족 3부작. 우리에게는 흉노족으로 알려진 민족입니다. 튜르크족 5부작. 우리에게는 돌궐족으로 알려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몽골 4부작. 중국 역사에서 오랑캐라 불렸던 북방 유목민족.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주인공이었습니다. 훈족의 서진으로 서로마가 무너졌습니다. 튜르크족의 서진으로 십자군 원정과 중세 암흑기를 불러왔고 마침내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서진으로 유럽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축이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흉노, 돌궐, 몽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우리 한반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조상들도 북방 유목민과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며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 훈족입니다. 370년 훈족이 볼가강을 넘었을 때 서쪽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암리아누스 마르켈리누스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깝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다리가 휘어 있다.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산다.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훈족은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무엇보다 말이었습니다. 훈족은 하루에 100km를 이동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20km가 한계였습니다. 5배 차이. 훈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로마군은 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 복합궁이었습니다. 나무, 뿔, 힘줄을 여러 겹 붙여 만든 활. 작지만 강력했습니다. 사정거리가 300m. 로마 보병의 창은 30m였습니다. 10배 차이. 훈족 기병이 300m 밖에서 화살을 쏘면 로마 보병은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가가려 하면 훈족은 도망쳤습니다. 말이 빨랐으니까. 쫓아오면 뒤돌아서 쏘았습니다. 말을 타면서 파르티안 샷, 뒤를 보면서 쏘는 기술. 훈족은 어릴 때부터 연습했습니다. 로마군은 처음 봤습니다. 전술도 달랐습니다. 로마군은 대형을 짜고 싸웠습니다. 보병 밀집 대형. 중장 보병이 방패를 맞대고 전진했습니다. 훈족은 대형 같은 것 없었습니다. 흩어졌다 모였다 했습니다.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다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쏘았습니다. 또 사라졌습니다. 로마군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해도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쫓으려 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암리아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처럼 흩어지고 다시 모인다. 정면 전투를 피하고 기습만 한다.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 실제로 알란족이 무너진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알란족도 기마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활을 쐈습니다. 하지만 훈족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훈족의 활이 더 강했습니다. 훈족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훈족의 전술이 더 유연했습니다. 일주일. 그게 알란족이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고트족은 더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고트족은 게르만족이었습니다.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기병도 있었지만 주력은 보병이었습니다. 훈족 기마궁수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에르마나리크 왕이 자살한 이유였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티미르가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트족은 도망쳤습니다. 로마 국경으로 20만 명이.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훈족은 왜 계속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고트족이 도망가는데 왜 볼가강에 멈춰 섰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훈족은 정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초원이었습니다. 볼가강 서쪽 초원. 알란족이 사라지자 그 땅이 비었습니다. 훈족은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가축을 풀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관심 없었습니다. 로마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훈족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초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춘 것이 오히려 로마에게는 재앙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훈족이 볼가강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고트족만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볼가강 동쪽에 살던 모든 부족이 움직였습니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로마 국경을 향해. 376년, 고트족 20만 명이 도나우강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가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로마를 위해 싸워라. 땅을 주겠다.
고트족은 동의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고트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심지어 식량과 아이들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이 하나당 개고기 한 마리. 그게 로마 관리들이 제시한 값이었습니다. 고트족이 분노했습니다. 2년을 참았습니다. 378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발렌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8월 9일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발렌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로마군 2만, 훈련된 정예 군단이었습니다. 고트족도 2만, 하지만 난민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찮았습니다. 로마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트족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군 측면을 쳤습니다. 로마 기병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보병이 포위됐습니다. 해가 지은 무렵 로마군 2만 명 중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황제 발렌스도 전사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후 로마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고트족과 협상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82년 협정을 맺었습니다. 고트족에게 땅을 줬습니다. 발칸 지역이었습니다. 대신 로마를 위해 싸우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로 이것을 포이데라티라고 불렀습니다. 동맹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땅 안에 들어온 외국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로마 안에 독립왕국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선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트족 다음에는 또 다른 부족이 왔습니다.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 브루군트족, 프랑크족 모두 훈족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로마는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드리아노플에서 증명됐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부족했습니다. 페르시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내부 반란도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땅을 줬습니다. 포이데라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왜일까요?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었습니다. 제국을 둥로 나눴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두 아들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서로마가 더 심각했습니다. 동로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쳤습니다. 야만족에게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서로마로 가라. 서로마는 가난했습니다. 이탈리아, 갈리아, 히스파니아, 브리타니아. 땅은 넓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야만족을 막을 군대도 없었습니다. 야만족을 회유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땅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대 초반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야만족 왕국들의 집합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야만족 용병 대장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스틸리코, 반달족 출신, 서로마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황제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408년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스틸리코가 죽자 더 큰 혼란이 왔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쳤습니다. 로마시가 함락됐습니다. 3일 동안 약탈당했습니다.
기원전 39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800년 만이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가 야만족에게 무너지다니.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썼습니다. 로마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10년 로마 약탈 후 서로마 제국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야만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406년 12월 31일 라인강이 얼었습니다.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이 강을 건넜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로마 국경 수비대가 무너졌습니다. 갈리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약탈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3년 동안 갈리아를 휩쓸었습니다. 409년 히스파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거기서도 약탈했습니다.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29년 반달족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늘날의 모로코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알제리를 지나 튀니지로. 439년 카르타고를 점령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최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곡물이 끊겼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굶주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달족이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배들을 빼앗았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455년 반달족 함대가 로마를 쳤습니다. 또 약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2주 동안 410년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궁전을 털었습니다. 신전을 털었습니다. 황제 가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반달리즘.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괴와 약탈을 뜻합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탈리아만 겨우 지켰습니다. 갈리아는 프랑크족이 차지했습니다. 히스파니아는 서고트족이 차지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반달족이 차지했습니다. 브리타니아는 로마군이 철수했습니다. 410년에 앵글족, 색슨족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탈리아뿐. 그마저도 불안했습니다. 황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5세기 중반 20년 동안 황제가 9명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야만족 용병 대장들이 세우고 죽였습니다. 진짜 권력은 용병 대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리키메르, 게르만족 출신, 서로마 군대 사령관. 16년 동안 황제 5명을 세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였습니다. 다음 황제를 또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는 꼭두각시였습니다. 476년 8월 마지막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오도 아케르, 게르만족 용병 대장, 로마 황제 로울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동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서로마 황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동로마 황제는 인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제국 503년 만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까지 합하면 1229년. 그 긴 역사가 끝났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붕괴, 내부 분열, 군사력 약화. 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하나였습니다. 게르만족 대이동. 그리고 그 대이동을 일으킨 것은 훈족이었습니다. 370년 볼가강을 건넌 기마민족 한 무리. 그들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도미노.
한번 쓰러지기 시작한 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훈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 북쪽 초원에 강력한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흉노였습니다. 기원전 209년 묵특선우가 흉노를 통일했습니다. 거대한 유목 제국을 세웠습니다. 동쪽으로는 만주까지,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한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한 고조 유방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백등산에서 포위당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비단과 곡물을 바쳤습니다. 공주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1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기원전 141년 한무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을 보냈습니다. 명장들이었습니다. 흉노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흉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원으로 물러났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200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한나라와 흉노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흉노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원 후 48년 남흉노와 북흉노. 남흉노는 한나라에 항복했습니다. 한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흉노는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졌습니다. 89년 한나라가 북흉노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동맹군이 있었습니다.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도 유목민이었습니다. 흉노 동쪽에 살았습니다. 한나라와 손잡고 흉노를 쳤습니다. 92년 북흉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에 항복하거나 서쪽으로 도망가거나. 북흉노는 서쪽을 선택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중국 역사에서는 280년 후 그들이 유럽에 나타났습니다.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흉노와 한반도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쪽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누구를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흉노였습니다.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명장 몽염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북쪽을 쳤습니다. 흉노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곧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흉노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묵특선우가 등장했습니다.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의 만주 지역까지 고조선과 가까워졌습니다. 기원전 195년 한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조선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서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위만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위만조선은 어떻게 세력을 키웠을까요? 중개무역이었습니다. 동쪽의 진국, 예맥과 한나라 사이에서. 그런데 또 하나, 북쪽의 흉노와도 교역했습니다. 말, 모피, 철. 흉노의 물자가 위만조선을 거쳐 한나라로 흘렀습니다. 한나라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쳤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멸망했습니다. 한나라는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흉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명확했습니다. 북쪽의 흉노, 동쪽의 위만조선, 둘 다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둘이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흉노의 영향력은 만주까지 미쳤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흉노는 동쪽으로 부여를 압박했습니다. 부여는 송화강 유역의 나라였습니다. 만주 북쪽입니다. 부여도 흉노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정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이었습니다. 초원의 기마 문화. 이것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흘러왔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말을 탔습니다. 고인돌 유적에서 말뼈가 나옵니다. 청동기에 기마 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원전 1세기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37년 건국 고구려는 처음부터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주몽 신화를 보십시오. 말을 타고 졸본으로 갔습니다. 부여에서 물려받은 기마 문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방 초원입니다. 흉노가 지배하던 그 초원. 직접적인 정복은 없었지만 문화는 흘렀습니다.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유목민의 기동전. 이것이 만주를 거쳐 부여로, 고구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4세기에 중국 북방의 유목민과 싸울 때 완전히 낯선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그들의 문화를 같은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안악 3호분 벽화를 보십시오. 기마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용총 벽화에도 말탄 사냥꾼이 있습니다. 고구려 귀족들은 모두 말을 탔습니다. 그들의 전술, 빠르게 접근해 활을 쏘고 물러나는 기동전. 이것은 흉노의 전술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기병의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고구려는 하나를 더했습니다. 철갑 기병, 중무장 기병과 말, 전신을 철갑으로 감쌌습니다. 돌격력이 엄청났습니다. 병기병의 기동력과 중기병의 파괴력, 두 전술을 모두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최강이 된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370년, 유럽에서는 훈족이 로마 제국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마 문화, 그들의 전술, 그 뿌리는 흉노였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고구려가 같은 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국경을 넘어 흘렀습니다. 초원의 바람처럼, 말발굽 소리처럼.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한 민족이 사라져도 그들의 문화는 다른 곳에서 살아남습니다. 흉노가 서쪽으로 가서 훈족이 됐고 그들의 문화는 동쪽으로 와서 고구려에 남았습니다. 같은 뿌리, 다른 가지. 이것이 우리가 흉노를, 훈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70년, 볼가강을 건넌 유목민 한 무리가 유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훈족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고 100년 후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훈족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원 후 91년, 한나라에게 패배한 북흉노가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280년 후 그들이 볼가강에 나타났습니다.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흉노의 문화는 서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으로도 흘렀습니다. 만주를 거쳐 부여로, 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안악 3호분 벽화를 보십시오. 고구려 귀족들이 모두 말을 타고 있습니다. 훈족의 기마궁수, 고구려의 철갑 기병. 뿌리는 같았습니다. 흉노가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바꿨고
흉노의 문화가 동쪽으로 와서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뿌리, 다른 가지. 이것이 우리가 훈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430년대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훈족을 하나로 통합한 유일한 왕.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의 채찍, 아틸라. 그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왜 그가 죽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훈족 이야기 1부에서 계속됩니다.